증권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입니다. 투자 하이패스 두 번째 시간을 또 진행해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건희 부장님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쪽에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섹터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자금이 또 수급이 또 다시 다른 쪽으로 어느 쪽으로 좀 이동할지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관심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좀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일단 이건희 부장님께서는 어느 섹터에 지금 좀 관심을 두시고 다음 방향을 좀 잡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뭐 이제 사람들, 지인들 만나거나 뭐 고객들 상담에 오면 뭐 대부분 다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 고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규로는. 네. 그래서 지금 이런데 급등한 이유는 그럼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뭐 전기차의 확대가 결국에는 가져온 뭐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땡겨왔다는 부분에서는 뭐 어제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한 PER 기준으로 한 90배가 넘어간 걸로 보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시총을 일시적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때 저는 향후에 이제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생산 계획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증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를 비롯해서 SK 이노베이션까지 계속 지금 미국에 있는 자동차들, 뭐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과 지금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더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전기차의 배터리만 가지고 갈 수는 없죠. 네. 예, 그러면 그 안에 뭔가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서 보시면 뭐 시트도 있고 그 안에 뭐 계기판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기계 장치도 있고 뭐 레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보면 주로 이제 전장업체들이라고 해서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전자장비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전장업체들도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LG전자일 텐데 LG전자의 수장고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급격하게 작년에 증가를 했고요. 뭐 올해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그러면 결국엔 전장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폭스바겐 그룹과 같이 전장 사업을 지금 이어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모델이 아마 아우디가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여전히 이제 전장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전장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자율주행이죠. 예, 그래서 저 자율주행 업체들도 지금 관련 업체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이제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업도 중에 하나인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굉장히 급증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해서 전방 산업들이 계속 좋아지는 성장세에 이어가고 있는 중에 그러면 전장 기업들 어떤 종목을 피크를 해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제 선반영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앞으로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부분에서 전장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사실 전기차와 함께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또 스마트 모빌리티로 사실 점차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전기차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도 채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전장 관련돼선 종목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처럼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최근에 LG전자의 전장 사업부가 이제 수익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LG전자가 이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한 1월부터 지금까지 한 20-3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최근 한 2-3주는 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사업이 좀 되게 좀 막연하죠. 이제 보면 이제 주식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전장이라고 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개별 기업 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좀 많이 군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장을 생각보다 뭐 군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주도주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될 텐데,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장사업부가 워낙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요. 근데 LG전자는 오히려 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G전자가 물론 이제 그 코로나 초기 국면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애플카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애플카가 되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LG 마그나 그룹이랑 이제 같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LG 마그나를 출범시켰는데, 그쪽으로 지금 21년 말 기준으로 한 80조 이상의 수장고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00조를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주를 하고 나면 보통 6개월에서 길면 한 2년 뒤에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전장 매출이 이제 애널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0.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12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덜 나와서 10조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적어도 10조 이상의 매출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률은 보통 한 8에서 한 12% 사이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점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수장고도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은 더 극대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건 전장 사업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포기했던 그 모바일 핸드폰에서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LG전자가. 근데 이게 안 좋았던 부분들을 지금 특허 통신 관련된 특허는 오히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빌려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로봇 사업인데, 지금 LG전자가 투자했던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지금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형 로봇 관련 사업도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지금은 조금 이제 유심히 관심을 갖고 좀 쳐다볼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 지금 좀 전장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LG전자가 좀 매력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이 아직은 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수준으로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 사업부에서 전장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좀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 전장 사업부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은 조금 더 LG전자의 밸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은 백색가전 쪽은 여전히 프리미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바닥을 좀 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지금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올라온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철강업이 바닥치고 올라오면서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가 붙는 것처럼 LG전자도 보너 플러스 신성장, 보너 플러스 신성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LG전자 외에 주목하시는 다른 기업 있으면 또 한 종목만 소개시켜 주세요. 네, 일단 뭐 전장 쪽에서 좀 잘 알고 계신 종목들 중에 이제 가장 자율주행이랑도 엮여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장 회사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율주행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모트렉스라는 종목인데, 사실은 이 모트렉스가 작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엔 안에 들어가는 IBI라고 해서 LG전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IBI가 뭐냐면 In Vehicle Infotainment라고 해서 그 차량 안에, 비이클이 차량이죠.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디스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전기차는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다니는데 국내에 사실은 가솔린차나 디젤 차들도 인포테인먼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안에 보시면 그런 것들은 지금 여전히 내연기관 차들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트렉스는 현대차 그룹이랑 가장 긴밀하게 지금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빨리빨리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PBV라고 해서 특수 목적용 차량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납품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모트렉스가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냐? 이걸로도 지금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 패키징 관련된 사업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요즘에 보면
그 배터리 패키징이라 해서 껍데기를 씌우는 그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폭파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이제 스타트를 시작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해서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또 생뚱맞게 이거는 또 건설업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동이나 미국이나 이쪽에서 지금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 콘크리트를 위로 올리는 데 쓰는 펌프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뭐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모트렉스 이제 공부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흐름은 괜찮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우리가 뭐 2차 전지라든지 어떤 섹터로의 구성이 아직은 좀 덜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2차 전지도 예전에 보시면 뭐 작은 종목군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가 되고 요즘에는 계속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 종목이 생기죠.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것처럼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전장 사업이 같이 엮이면서 굉장히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처럼 자율주행도 하면서 기존의 전장 사업에서 자율주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신성장 모멘텀까지 또 사실 좀 따라 붙는다면 전반적으로는 종목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전장 산업은 계속해서 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이슈인데요. 이거는 이화진 과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2차 전지 네. 수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 섹터로는 좀 게임 쪽으로 좀 쳐다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게임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게임 섹터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게임 섹터가 지금 좀 소외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워낙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게임 관련된 조금은 좀 노이즈도 있었기 때문에 게임 섹터가 좀 쉬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중국의 판호가 좀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 모멘텀이 잠깐 나오고 말면은 다시 또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는데 게임 사업의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일단 먼저 작년부터 이제 게임 산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펄어비스 이제 검은 사막이 중국 쪽에 출시를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매출 부진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모바일이나 이제 PC 게임들 같은 경우는 신작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실망하는 매물이 굉장히 나왔었는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이제 게임 시장은 새로운 외형 성장의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PC를 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콘솔 시장에 대한 성장은 좀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게임 쪽에 좀 사실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PC 게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전체 글로벌리하게는 게임 시장에서 콘솔 시장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지금 게임 시장 규모가 대략 22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콘솔이 들어가는 시장 규모가 대략 70조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몸소 느끼는 게 모바일 게임이 있고 PC 게임이 있는데 그건 누가 콘솔을 하냐라고 이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실제로 북미나 일본이나 유럽 쪽의 시장이 거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콘솔을 좀 모르신 분들은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엑스박스, 닌텐도 맞습니다. 이런 비디오 게임을 팩 게임 같은 맞습니다. 그걸 하는 걸 콘솔 게임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조이스틱 게임 하는 그런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출도 빨리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이 먼저 출시를 했죠. 12월 2일 날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출시를 했지만은 대략 크게 부진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장르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콘솔 시장에 진입을 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게임을 개발하는 기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나올 게 이제 NC소프트 아니면 네오지에서 신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엘든링이라고 일본
제작 업체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2021년이겠죠. 2021년에 이제 에들링이 게임스컴에서 상관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대략 한 1200만 장 이상 팔렸어요. 이게 1200만 장이 어떤 의미냐면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콘솔 게임 타이틀 팩이 대략 한 6만에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6만원을 계산을 했을 때 1200만 장이면은 대략 한 13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팩 팔려요. 가격만. 네, 팩 가격만. 이게 원래 한 번 딱 팔리는 거잖아요. 네, 한번 팔리는 팔리면 그때 매출이 바로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면서 가금을 하는 구조였다면은 우리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사야 돼요. 그게 한 6만원에서 10만원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에들링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쯤에 팔려서 2주 만에 1200만 장 팔렸고, 누적으로 지금 20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디아블로 4 같은 경우가 지금 3월 대략 한 18일 날 이제 얼리 액세스가 나오고 한 6월쯤에 정식 출시 이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디아블로가 2012년쯤에 3가 나왔거든요. 그때가 3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3천만 장이면 18조예요, 18조. 다 누가 그렇게 샀나요? 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고 이화신 가장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생각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이 게임을 많이 하셨고 PC 콘솔 비중으로 했을 때 실제로 3천만 장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디아블로가 일단 스타트를 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리 액세스가 나오고 오픈 베타가 나오면은 이제 6월달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NC소프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가 지금 몇 주 전에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죠. 아마존 게임즈랑 퍼블리싱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팀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이게 스팀 플랫폼이 이제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스팀 플랫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도 약간 100만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NC소프트의 프로젝트 TL이 아마존 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 이거 만들었어. 너네가 알아서 좀 이것 좀 영어 좀 해줘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유통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원래 6월달에 출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존 게임즈가 하게 되면서 일단 그런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3분기 정도 미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디아블로랑 싸워야 되면은 NC소프트에게 악재 아니야? 라고 했던 거고, 그게 이제 3분기로 미뤄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 게임 회사 중에서 다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NC소프트죠. 내년에는 트리플 LLL이라고 슈팅 게임 나옵니다. 근데 왜 시장에서 반응이 전혀 없었네 이번에? 이게 뭐냐면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게 출시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인식이 일단 크래프트부터 나왔던 거고,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리니지 W가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되는 실적을 꾸준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프로젝트 TL이 만약에 8월이나 7월쯤에 나왔는데 2주 만에 이게 무조건 흥행이 여부가 확실히 정해져요. 만약에 2주 안에 답이 안 나오게 되면 주가는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주를 선택을 할 때, 매매를 할 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오히려 팔고 나오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일단 에들링을 만든 회사가 가도가와 드라운고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게임스컴에서 상관왕을 하고 출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유저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먼저 선반영되는 흐름이죠. 지금 네오이즈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가 지금 게임주 중에서도 계속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미 8월 달에 출시할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뭐 네오이즈까지 바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지금 네오이즈가 연간 매출액이 3천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컨센이 대략 200만 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1200억이겠죠. 만약에 2주 만에 1200을 벌면은 대략 그 회사가 1년치 벌 매출을 2주 만에 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출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설마 200만 장이겠어? 엘들링이 2주 만에 1200만 장이 팔렸는데, 왜냐면은 네오이즈 그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상관왕을 했습니다. 엘들링 상관왕 이후에 나왔던 그 다음 해 상관왕이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에요. 그만큼 이번에 작년 저도 지스타 부산에 갔었는데 굉장히 피해 거짓에 대한 외신에 대한 홍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200만 장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저 컨센을 잡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흐름이
500만 장, 600만 장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네오위즈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데요. 네. 그럼 게임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전에 일단은 좀 매수를 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기 전에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또는 예상보다 컨셉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조금 더 들고 가고 이런 전략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시 이전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반영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출시하고 나서 일단 새로운 뉴스로 주가가 좀 빠질 거고 만약에 그 빠지고 나서부터 만약에 생각보다 흥행이 잘 된다 그러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게임주가 어떤 계절성의 이런 흐름을 좀 타는 부분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특히 대부분의 뭐 10대, 20대 대한 홍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여름이나 겨울 이제 방학 성수기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근데 콘솔의 장점은 대부분 성인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제 모바일이나 PC와는 조금은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북미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연령층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게임의 판도가 그럼 결국엔 푼돈 모아서 벌던 거를 목돈으로 한 번에 땡긴다. 뭐 이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죠. 이제 제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작년에 칼리스토 프로토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제작 비용이 1,2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200만 장이 어느 정도 팔려야 어느 정도 본전치기를 할 수 있다, BEP를 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지금 디아블로가 3월달 분위기에 따라서 게임주의 향방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에 대한 고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게임주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작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게임주 전반에서는 지금은 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가 매수 기회인데 굉장히 이제 분별을 해야 되죠. 사실 저는 중국 외자 판호 쪽은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텐센트 게임즈와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로컬 게임 회사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모바일 게임은 중국도 다 그대로 따라 만드는 지금 사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경쟁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솔 게임을 나올 만한 회사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붉은 사막이나 도깨비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콘솔 쪽에 지금 대형 제작사들은 다 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매출에서 새로운 매출을 만드는 시장을 지금 넘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애초부터 이게 제작 기간 대략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미 대형 게임사들은 PC랑 모바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외국에 있는, 뭐, 유럽이나 뭐, 미국에 있는 게임 제작 회사들과 같이 이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크래프톤의 생각보다 게임은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시장에서는 좀 인정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말씀하신 대로 잘 흐름을 좀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희 부장님의 자율주행과 전장부품 관련된 섹터 들어봤고요. 이화진 과장님과는 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일부 섹터로 해서 쏠림 현상이 강했다 보니까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섹터 이외에도 사실 뭐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시장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포트폴리오에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망 섹터 그리고 좋은 종목들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